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IT 직무 그리고 IT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한 분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 있게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방송적으로 얘기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보면은 또 방송에 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애니메이션 또 이러한 부분을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AR, VR, 즉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낱낱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R, VR의 산업군, 그리고 산업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직무들, 어떤 직무들이 있고 그 산업들이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딱 뜨는 것은 포켓몬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포켓몬고에 아주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증강현실 부분이죠. 그래서 증강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A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은 저희 삼성 기아죠. 저희 나라의 이제 기업인 삼성 기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VR, 즉 가상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사진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포켓몬고, 지금도 포켓몬고를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제가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포켓몬고에 쫓아다니면서 이 피카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재미들, 즉 뭐 강릉에 가고 또 다시 뭐 광주에 가고 부산에 가고 또 서울에 출몰할 때면 서울에 가고, 이렇게 뭐 매니아층이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층들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야 하는 AR, 즉 증강현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는 재미있었다, 게임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내 직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삼성 기어에서 나와 있는 VR 부분, 즉 가상현실 부분인데요. 이 가상현실 부분은 조금 더 포켓몬고와 같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또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진을 볼까요? 자, 위에 있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나와 있던 가상현실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 동영상의 하나의 사진, 그 한 컷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 큰 대강당에, 그죠? 이 체육관 같은 큰 단당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출몰을 하냐면 고래가, 그죠? 갑자기 출몰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몰을 하는데 정말 실감 있게 출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바다 위로 떠오르면서 물로 빠질 때는 이 물까지, 그죠? 같이 물까지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가상현실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가상현실도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셨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을 볼게요. 자, 뒤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작은 안 보이긴 하지만은 놀이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다른데 놀이기구 같은 게 보면 놀이공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러한 놀이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가상현실, 즉 가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 산업군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도 엄청난 줄이 길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수술대죠. 근데 수술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R, VR을 이용한,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대, 즉 이 가상으로 이제 수술을 해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임상 실험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가상으로 실험을 통해서 당연히 이 수술에 대한 기술력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현실까지 지금 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진 6개만 보더라도 어떨까요? AR, VR 이 산업들이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겠다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뭘 알아볼 거냐면 가상현실의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상현실과 그다음 증강현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단막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VR 서비스 플랫폼, 즉 SBS나 아니면 이렇게 15개 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R 서비스 플랫폼의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공테크 등 8개 사회는요, 우리가 VR 게임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월드 등 12개 사회는 VR 테마파크,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놀이공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VR 테마파크 같은 걸 조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CGV 같은 15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면 상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지금은 이 상영관도 이렇게 한 군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눠서 이렇게 하나의 영상이 하지만은 여러 개의 그죠 화면에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다면 영상 상영이라든지 또 한컴이나 이러한 10개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 유통에 관련돼 있는 VR과 AR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어내고요. 그거를 유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가상현실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에서도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러한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정부 지도에서 나타낼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AR이나 VR 쪽에 내가 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인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R, VR의 이제 생태계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 알아볼 텐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컨텐츠입니다. 그죠?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 컨텐츠를 입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앱스토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플랫폼의 기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결시킬 수 있는, 즉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디바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과정을 가져가야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우리가 합쳐져야지만이 VR, AR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4가지, 즉 VR, AR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졌다 하면은 이 4가지 군에 따라서 다 뭐가 발생하냐면 산업과 직무, 그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뒤에 편에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R과 VR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R과 VR의 개념, 즉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증강현실은 AR입니다. 그래서 AR의 약자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은 VR이라는 이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인간이 이를 인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들이 이제 우리가 AR, VR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증강현실 부분은 실제의 세계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그 실제 세계에 기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입혀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뿌려주는 그러한 이 경우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은 스마트폰 화면에 뭐가 막 나타났었죠? 그죠? 우리가 포켓몬고에서는 뭐가 나타나면 이렇게 피카츄 같은 그러한 캐릭터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잡으러 다닐 수 있는, 그죠? 현실 세계에 없는, 그죠? 피카츄 같은 이 캐릭터가 어디에서 보인다는 겁니까?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재미로, 그죠? 케미컬로 익혀내서 재미로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게 되고, 이거를 이용하게 되려면 뭘 또 사야 됩니까? 그죠? 스마트폰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또 이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판매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한 2차 사원 산업적인 부분까지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완벽히 허구에 대한 그러한 구경이라든지 또는 이를 가능케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쫙 앉아가지고 어디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 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컨텐츠 자체는 우리가 허구로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내가 진짜로 가지 않고도, 그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지 않고도 충분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또 우리가 이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거 게임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저기에 캐릭터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가상현실을 통해서 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그죠? 그러면 현실 생활에서는 없는 그러한 부분에 내가 직접 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우리가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R과 VR은 우리가 일반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관련 기술들, 그렇죠? 관련 기술들이나 산업의 경향들 보면은 비슷하다,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기술에서는 사용자가 현실에 우리가 단절되어 가상 세계를 몰입하는 반면에 AR은 우리가 보조한다는 역할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캐릭터를 입히면서, 그렇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VR 기술은 이렇게 집중력, 그죠? 집중이 필요한 교육 훈련 등에 자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활이라든지,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그러한 이 기술력들, 그죠? 기술력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VR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요. AR 기술은 현실과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산업, 유통에 관련된 곳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산업군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R이, VR이 집중할 수 있는 산업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은 이게 기술력 같은 경우에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AR, VR은 전부 또는 일부의 허구적인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이 유사하고 또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생태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유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AR과 VR의 산업군들, 그리고 산업군 안에 들어가 있는 직무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AR, VR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현실은 우리가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상적인,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주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인데요. 거기에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들어간 거죠. 폰케본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래서 현실의 상황에 가상의 현실을 입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현실과 허구를 우리가 상황을 100% 가상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아니에요. 그죠? 현실 세계가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데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 또 내가 해봤던 싶었던 곳, 이러한 부분들이죠. 예전에 이 각 포털 사이트의 로드맵, 그죠? 우리가 로드맵에 대한 선전을 하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누우셔가지고요. 내가 이제 거의 병원에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내가 가고 싶은, 즉 고향에 가보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손주분이 오셔가지고 뭘 보여줬냐면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그 고향의 그 사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이 길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광고를 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상으로 거기에 할아버지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을 딱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상 형식적인 부분, 즉 VR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를 승화시켜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클릭만 하면은 내가 어디서 안 가더라도 어느 부분 보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보고 싶은 장면,
그다음에 가보고 싶은 곳을 분명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딱 본다면 이런 식이죠. 자, 현실. 그리고 거기에 증강현실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현실적인 부분에다가 내가 보이고 싶은 그러한 이 컨텐츠들이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아예 내가 없는 그저 허구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허구적인 부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그림만 보더라도 금방 현실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AR, VR의 활용 가치와 중요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활용 가치, 즉 AR, VR이 왜 산업군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떠한 인력들이 이렇게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인력에 어떻게 파견을 돼야 되고 어떠한 인력들이 필요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곳에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무슨 분석이 먼저 또 진행이 돼야 되냐면 직무 분석과 함께 기업 분석,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산업 분석입니다. 그러한 산업적인 부분들이 잘 발전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장성이 많은지 안 많은지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가고 싶은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 계획들, 플랜들도 여러분들이 짤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이러한 이 산업군들의 이러한 이 시장성을 보면서 내가 면접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력서에도 그 자기소개서에도 이런 것을 묻어나면서 내가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뽑아주세요.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산업군의 활용 가치와 중요성들이 가장 중요한 또 분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AR, VR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AR, VR 기술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AR, VR 기술은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또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돼가지고 산업,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R, VR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포켓몬 같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즉 AR, VR 기술은 시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현장감을 줄 수 있게, 현실감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게임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입니다. 설계, 제조. 그 위험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제조하는 것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즉 건설 및 제조 현장에서 즉각적인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도면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가상으로 시연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산업군, 이러한 설계 제조의 산업군에서 분명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의료, 항공, 군사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의료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수술이라든지 군사훈련 같은 계획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 때 기대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탐험, 화학 분자 설계 또 이러한 부분들인데 제가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그러한 회사에서도요 이러한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즉 이 과학 실험적인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학 실험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부분들도 많죠. 그리고 성인들도 위험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찔리고 또 다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다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실험적인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전리해 봤더니 몰입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의료, 항공, 군사, 설계, 제조 부분,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부분에서 AR과 VR의 활용 가치가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R과 VR의 기술은 인간과 사물, 그죠? 그리고 아이디어 간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 내에서 생활 패턴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AR 분야 공간에서 음성, 그다음에 시각, 그래서 음성 서비스나 시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거기에서 불러오고 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차세대 플랫폼의 사업도 그다음에 이렇게 났고요. 그다음에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죠. 그 소통을 통해서 인간의 생활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업무의 처리 방식들도 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효과적인 부분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효과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러한 효과도 있다면 당연히 음성 기술, 그다음에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 그리고 업무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AR, VR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왜? 그러한 부분에 인재 채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들이 바탕이 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에 지원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의 문턱도 금방 넘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 내의 VR 기술의 가치성을 우리가 따져보는 우리가 결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 매우 가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본다면 직원의 교육 훈련 환경 개선에 가장 큰 이제 받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새로운 협업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혁신, 그다음에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제품 설계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까지 우리가 여러 개의 효과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R, VR 자체가, 이 기술력 자체가 어느 파트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마케팅, 즉 고객을 상대로 한 마케팅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R, VR 하더라도요, 내가 마케팅 부서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IT 부서에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봤더니 마케팅 부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AR, VR 산업의 동향 및 전망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는 AR, VR들이 어떠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동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의 이제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R, VR 산업이 2011년에서는 40건에서 우리가 2015년 약 160건으로 4배 가량 우리가 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 그림으로 우리가 금액으로 간다면 8,600만 달러에서 18억까지 갑자기 확 뜨는 그러한 현세, 즉 20배 이상의 증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시장 전망 관련해서 기관별로 구체적인 상이하지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즉 몇 년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주요 개발 국가들의 각국의 정부들은 AR, VR에 따라서 거기에 산업의 육성과 진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클러스를 기술했습니다. 그죠? 쓰는 오클러스 같은 그런 기술했고요. 삼성은 기어 VR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드림이라는 VR 플랫폼을 우리가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우리가 이 AR, VR에 뛰어들면서 그만큼 또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소니, 그 다음에 디즈니 같은 미디어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케아. 여러분, 이케아는 우리가 가구업체죠. 가구업체도 지금 유통업체에 진출로 가시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구를 우리가 판매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방을 꾸며주죠. 방을 꾸며주면서, 가상으로 꾸며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사면 된다. 이거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구매할 수 됩니다. 클릭만 하게 되면은 구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즉 이렇게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AR, VR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R, VR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져간다면 이렇게 이케아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막 발병하고 또 지금 진출해가지고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요, AR, VR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진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기업 정부의 AR, VR 전망을 이렇게 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골드만삭스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가는 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페이스북과 구글과 소니에서 나타내는 그런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 그리고 정부, 미국, 일본, 독일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정부 시책들이 여러분들이 AR, VR 자체가 그만큼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R, VR의 구성 요소 및 주요 기술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AR, VR 쪽에 시장도 알아요. 그래요. 우리가 전망도 압니다. 동향도 알고요.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AR, VR의 기술력이 있을까요?
AR, VR의 기술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AR, VR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어디에다가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든 아니든 교육이든 아니면 경험을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AR, VR의 기술력은 우리가 컨텐츠,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가 과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P&D, 앞에 짤 딴 겁니다. 그래서 CP&D의 우리가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또 직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컨텐츠의 직군, 서비스 플랫폼의 직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직군, 디바이스의 직군들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AR, VR에서 똑같이 AR, VR에 우리가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용자는 자 디바이스를 착용합니다. 그죠? 디바이스 뭐 오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구글 나왔죠? 구글 이 안경, 그죠? 구글 글라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착용하고 그다음에 유무선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앱스토어에서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어디에서 AR, VR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기술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AR, V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컨텐츠일 겁니다. 그죠? 뭔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상현실이 보이니까 그죠? 그러한 컨텐츠만 만들어내는 게 AR, V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죠? 이 네 가지 형태가 다 AR, VR에 속해 있는 산업군들이에요. 자, 그래서 AR, VR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네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우리가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데 사용자가 경험하는 오락, 교육, 컨텐츠 아니면은 업무형 설계 프로그램 자체가 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랫폼은 이 컨텐츠를 만들죠. 그러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러한 이 설정적인 부분들, 확률적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 개발하는 저작 도구, 플랫폼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과 이러한 것을 서비스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요 두 개를 우리가 어디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나왔던 디바이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죠? AR, VR 컨텐츠를 송수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게 네트워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인프라를 이용해서 인터넷 통신 서비스와 방송을 통한 영상 서비스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의 광시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디바이스는 그래서 사용자가 AR, VR을 경험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글 글라스라든지 아니면은 글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기, 그 다음에 기타 기기 등을 우리가 다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형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동형 통신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사용자 신체 움직임이 필요한 AR, V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동작의 움직임의 센서라든지 그래서 사물 인터넷도 여기에 이제 또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웨어러블이라든지 또는 이 시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음성 출력 장치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우리가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AR, VR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P&D의 부분별 AR, VR의 생태계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네 군데가 필요한 건 알았어요. 그죠? 네 개가 필요한지 알았는데 이 네 군데가 하나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누가 필요한지 그거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입니다. 시장 산업 동향은 컨텐츠 시장은 향후 엔터테인먼트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전망은 2018년도 이후까지 성장하고 2020년도에는 디바이스 시장을 초월할 것이라고 시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AR, VR 자체를 컨텐츠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또 이유일 수도 있겠죠. 산업이 그만큼 많이 컨텐츠 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디바이스 시장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그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그러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컨텐츠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 VR 컨텐츠가 게임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주목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중성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똑같을 거예요. 포켓몬고 같은 그러한 게임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의 것들을 사용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5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245억 달러,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2020년에서는 디바이스 시장을 넘어설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AR, VR에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컨텐츠 시장에도 컨텐츠의 분야, 컨텐츠 직무, 컨텐츠 개발 직무, 서비스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다가 술사표를 던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업 동향은 AR, VR 컨텐츠는 주로 게임,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부분. 그래서 특히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에서 대표적인 그죠 대중적인 것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내 업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는 AR, VR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그만큼 50% 이상, 즉 189억 정도에 따라서 성장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디바이스 시장을 넘어서겠다는 그러한 예측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AR, VR 기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또 의료, 산업, 군사 이러한 교육 분야까지 2025년까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러면 교육 분야라든지 군사 분야라든지 또는 의료 분야 이 부분에서 이런 산업 부분에서도 AR, VR의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할 수 있는 직무들이 그만큼 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의료 분야에서도 AR, VR의 전문가, 또 교육 분야에서도 AR, VR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AR, VR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만,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만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의료, 군사 또는 교육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래서 AR, VR의 산업별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컨텐츠 시장 전망을 쭉 나타내면 기하급수로 쭉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육 분야, 군사 분야, 유통 분야에서 그만큼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2020년도, 2025년까지 뭘 나타낼 수 있냐면 교육 분야 그리고 비디오 분야에서 그죠? 게임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만큼 2025년에는 그만큼 많은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국내 주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컨텐츠 부분에서는 스타트업에 관련되어 있는 등장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수익 창출 부분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게임 부분에서는요. VR 스튜디오라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소니에서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캐스트나 아니면 타임위너에 이제 충분히 미디어 기업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세계 미디어 기업의 AR, VR의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15년도에서 7건에서 16년도에는 38건으로 껑충 뛰었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AR, VR의 스타트업 회사들도 그만큼 희망이 있고 그만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인력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는 기업의 50% 이상이 게임 또는 영상,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높은 시장 수용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무를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시장성 효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R, VR 산업 내 업체의 비중과 그 다음에 경쟁력 수준을 표로 나타내 봤는데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요. 자, 그리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이제 아직 디바이스 제조사나 아니면 컨텐츠 개발 업체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제조사나 게임 업체 또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 플랫폼 사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해외 파트에서 기술 플랫폼을 우리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전문적 영상 기술 파트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청각이나 후각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업 중에서는 MS 또는 구글 등에서 우리가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세계 최대 게임 유통업체인 스팀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추격을 내고 있다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똑같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나 아니면 디바이스 세상보다는 시장보다는 좀 낮은 그러한 투자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 플랫폼 운영하고 있어서 소수 기업들이 유통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만 투자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은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KT나 아니면은 SK텔레콤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국내 VR 기업의 추진 단계와 주요 VR 단계 유통 플랫폼 현황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기업들의 AR, VR 컨텐츠들 원활한 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 즉 플랫폼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산업 현황은 대부분 데이터 송수신을 요하는 AR, VR, 즉 네트워크니까 우리가 데이터 기업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파이 수준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보급이 활발하게 될 거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360도 뷰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죠? 360도 쭉 보이는 뷰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랙션한 경험들 제공하는 것들을 해보셨죠? 그러한 것들이 AR, VR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텐츠를 우리가 LTE나 아니면은 4G망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가 아직은 제한적으로 이용이 되지만 4G망이 우리가 또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그죠? 와이파이 망처럼 우리가 빠른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 5G 기술이 아직 연구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한 3년 정도 남았죠. 3년 후에는 4G 통신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도 활발하게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은 또 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만큼 네트워크 관련된 인력들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문가들, 즉 경험이 갈려있는 경력직들을 많이 뽑는다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발전 방향은 데이터 처리 기술 고도화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장을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컨텐츠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에서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R, VR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용량 절감 또는 지연 속도의 우리가 최소화 그죠? 지연 속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처리 기술 연구 개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있어야 돼요. R&D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수의 단순 네트워크 제공 이외에 또 다른 방송통신 또는 컨텐츠 산업들이 우리가 AR, VR의 컨텐츠 유통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방송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플레이들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방송통신업사의 주의 한 편은 일부 컨텐츠 프로그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마찬가지로 또는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5G의 통신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 SK텔레콤, LG우플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AR, VR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기술이나 컨텐츠 요청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하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5G 연구 개발의 국가적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는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디바이스 부분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산업 부분은 우리가
가치사주 등 디바이스의 기술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뭐 화이, 그다음에 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애플 이러한 세상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요. 가격 또는 저가형 보급형 단말기부터 자 PC와 연동되는 고사양까지 거기까지 스펙트럼한 다양한 형태로 디바이스들이 지금 나타내는 상태인데 시장 전망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핸드폰 회사에 또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하루에 150개 정도의 이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디바이스의 시장 전망을 그만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R, VR 디바이스 전망은 그만큼 기하급수로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플레이들은 해외는 또 다른 게임 업체의 스타트업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국내 업체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우리가 그 시장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기업에 조금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AR, VR 디바이스의 주요 제조사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클라스라든지 또는 삼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MS라든지 구글 그렇게 제조사들이 우리가 대기업 형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 VR 기술 수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EU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한 상위권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 상위권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도 기업들의 VR 진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기술력 확보하는 데 격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적극적인 합종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협력 관계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다른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 기관들이 많이 붙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도표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의 OS 세계 시장 점유율은 엄청나죠. 그죠? 안드로이드가 훅 치고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은 이 방송이나 아니면은 여러 매체에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컨텐츠라든지 보급형 우리가 기기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 기어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든지 HTC의 뭐 BV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의 또 오클래스의 이러한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우리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R, VR의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자, 헬스케어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많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장 전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 캐드, 캠,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도 그만큼 많은 이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R, VR의 전문가로 가려면요. 어떠한 것을 준비하면 되느냐 그런 것을 예를 들면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AR, VR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채용 동향을 좀 보면은 SK텔레콤의 상반기 때는요. AR, VR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석사 이상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유니티 3D를 활용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개발하고 테스트한 그러한 직무에 이러한 부분을 뽑고 있었고요. 하반기 때는 우리가 드래곤 플레이 아시죠? 이러한 드래곤 플레이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AR, VR 클라이언트라든지 서버 프로그래밍을 담당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조금 게임, 수학, 물리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그러한 업체,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능숙한 디버깅 능력을 가진 부분들 또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디바이스, 네트워킹 또는 컨텐츠, 그 다음에 플랫폼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롯데대문통신은 이제 하반기에 공채에서 이렇게 R&D 개발 쪽에, 아까도 R&D 얘기했었죠. R&D 개발 쪽에 플랫폼과 솔루션 개발 등의 AR, VR 쪽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를 우대하는 그리고 자바, 파이썬, R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 언어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비넥입니다. 비넥은 또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증강현실의 큰 업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력은 완전히 무당하였어요. 하지만 C샵이라든지 유니티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AR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즘 국내 채용 동향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R, VR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산업에 관련된 있는 부분과 기술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 이러한 이 채용 동향들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제가 분석을 다 해놨으니까 AR, VR 이걸 토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통해서 AR, VR 쪽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도전한다면 올해 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즉, 바추론의 IT 실무자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어요. 또 IT 실무자 중에 한 명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또 3D 프린팅 분야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오늘 또 방송됐던 또 AR, VR 관련된 부분까지 하고 있는 그 회사를 한번 우리가 방문을 해서 또 거기에서 제가 직접 또 교육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특강 같은 걸 받아보면서 제가 그 특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자와 또 한번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3D 프린팅과 AR, VR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자들은 또 뭘 원하고 있는지, 그 회사는 또 어떤 거를 또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낱낱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3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다니다 왔습니다. 자, 3D라는 말만 들더라도 3D 프린팅, 또 3D 컨텐츠, 또 3D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팀의 팀장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 팀장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흔쾌히 또 본명을 또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3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라도 광주에, 광주광역시 본사를 두고 있지만, 여러 이 회사들이, 이 분사들이, 지사들이 여러 지방에 또 이 각 5대 도시에 또 이렇게 포진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D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이라든지 또 3D 프린팅의 제조라든지 직접 제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매라든지 또 VR, AR의 제조라든지 또 교육, 거기에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섭렵해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기업인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을 한다 했는데 좀 길게 해줬어요. 그래서 3D 관련된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특히 3D 프린터 또는 드론 또는 VR, 그 다음에 로봇에,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로봇에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에서 교육, 또 목업 또는 3D 프린팅 판매, 렌탈, 3D 컨텐츠의 또 개발, 이러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입인 연구원들의 기본 연봉들을 얘기해봤더니 수시 채용과 공개 채용을 얘기했는데 2,600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 특별 팀장님의 역할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관련 직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부터 해서 제조에 관련해서 또 운영하는 파트들까지, 그리고 제조부터 모델링, 그리고 그러한 교육 분야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관련 직무는 모든 분야에서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습니까? 그만큼 뭐 복지가 그만큼 뭐 이렇게 자랑할 만은 하지만 다른 기업과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복장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시장의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복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역량들이죠. 그래서 내가 3D 프린팅이나 VR,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로봇에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다. 보면 좋겠다. 특히 전자공학적인 부분, 전자기기를 만져보셨거나 어렸을 때 전자기기를 많이 부셔본 분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3D 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보탬이 있겠다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D 프린팅, 그죠? 3D 프린팅 기계나 아니면 지금 제가 특강이나 이렇게 교육을 한번 받아보니까 당연히 3D 모델링 부분이 그만큼 필요한데 저도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D 모델링 부분은 그만큼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3D 프린팅 기술들도 그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프린팅 기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인쇄죠. 인쇄 부분인데 만약에 인쇄라는 것을 갖지만은 그래도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정형화 툴이 있느냐? 이거는 정형화 툴은 없지만은 우리가 면접 시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에 대한 기초적인 기초적인 지식평가가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요. 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공개와 수시 채용. 그래서 공개 채용도 하고 있지만은 결혼이 생길 때는 바로바로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본사의 인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본사의 인재사항. 여기 회사의 인재사항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창의, 도전, 열정, 우리가 프로의식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프로의식을 가진, 즉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고 가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본사의 인재상은 이렇게 창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무 면접 시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냐요? 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못하거나 이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다른 회사들과 똑같이. 그리고 각 부서에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면접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힐 겁니다. 그죠? 회사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지식력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는 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 그리고 아는 것은 좀 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채용과정 인선과 직무, 우선순위를 군이 준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해서 직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T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경험 또는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3D 프린팅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 아니면 직접 내가 3D 프린팅 기계를 사가지고 직접 뭔가를 해본다든지, 지금은 KICT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또 또 강남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KICT라는 지원 사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3D 프린팅 기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각종 창조경생 혁신센터에 갇힌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만 조금만 돌리더라도 가서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다뤄볼 수 있고 거기에서 프로젝트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KICT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아니면은 같은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교육업체들을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을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봐라. 모든 게 어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배운다는 자세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은 갖되 너무 내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배워서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즉 선배들이 먼저 들어왔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실무적인 능력들을 내가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원자들의 경험을 쌓는 프로젝트 방향.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자, 3D 프린팅에 관련된 업무를 예로 든다면, 자, 모델링 수업이나 이러한 경험들을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델링 수업,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KICT나 아니면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아니면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들 또는 교육기관들 쫓아가서요, 이러한 모델링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도 있고요, 장기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은 한 10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하면은 한 300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2D에 관련되어 있는 포토샵 등도 있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그러한 부분들, 즉 디자이너들도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이곳에 지원할 수 있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신입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종중히 또 말씀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3분의 1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궁금증이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창의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꼭 해결책을 안고 있는 사람을 쫓아간다든가 아니면 관련 서적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했었고요. 그 다음 궁금증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찾아보고요.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의 방법을 찾아간다면 그 찾아가는 도중에 그 답을 찾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지식과 그만큼의 노하우가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생생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대답들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하는 것을 해답을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창의성을 키우고 창의성 면접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IT 기업의 IT 직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모태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생생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이제 하반기 공채가 계속 실시가 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직무특강에서 끄집어 오셔가지고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 하반기 때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